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충남 서북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일부 시설이 파손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산과 당진, 태안, 홍성 등 충남 4개 시군, 인구로는 33만여 명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밤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더라도 곧바로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긴 어려워 주민 불편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00세대가 살고 있는 서산의 한 아파트. 어젯밤부터 갑작스레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큰물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세탁기랑 세척 같은 거 그런 것은 오후 5시 이후에 좀 가능하면 해달라고 해요. 인근 다세대 주택과 상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는 자를 수 있는데 이제 뭐 샴푸는 안 된다고 해서 이따 일정이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충남 서북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보령 광역상수도에 누수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젯밤 8시 반쯤. 수자원공사가 파손된 공기 밸브를 수리한 뒤 이물질 제거를 위해 다른 밸브를 잠시 여는 순간 밸브가 고장나면서 닫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서산과 태안, 당진, 홍성의 주택과 음식점 등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보령 광역상수도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원은 4개 시군 33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당장 밥 먹고 나면 치우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화장실도 가면 그 해야 하고 이래갖고 막 부랴부랴 받았죠. 단수 여파로 서산과 홍성의 학교 6곳은 단축 수업을 하거나 대체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지자체들이 물차 50여 대를 동원해 비상급수에 나선 가운데 수자원공사는 조속한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기를 빼는 시설, 물을 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2개의 시설물이 하루 저녁에 이제 파손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중으로 복구가 마무리되더라도 수도관 내 이물질을 빼내는 과정 등이 필요해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은 내일 오후쯤에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도로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80대 행인을 보지 못해 치여 숨지게 한 탁송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22년 5월 대전 동구 효동 내거리에서 차량을 출발하면서 무단 횡단하던 80대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탁송차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탁송차 운전석이 높아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며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K리그 1 정규 시즌 마감 뒤 진행되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승승장구하며 강등권을 탈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와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리그 최하위인 인천만 꺾는다면 다른 팀 경기 결과에 따라서 9위 이상 순위를 확보하며 내년에도 1부 리그에 남게 됩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고 유기적인 패스로 광주FC의 수비진을 뚫어냅니다. 대구를 상대로도 압박 축구를 기반으로 시종일관 몰아붙이며 득점에 성공, 승리하는가 하면 전북 원정에서는 단단한 수비로 상대의 슈팅 세례를 버텨내면서 김준범의 멀티골이 터지며 승리를 가져갑니다. 파이널 라운드 돌입 뒤 3경기 2승 1무, 완전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정규리그 마무리 당시 11위였던 순위도 강등권을 벗어난 9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조직력 같은 부분에서도 또 많이 좋아졌고 고참 형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밑에서 또 후배들도 또 잘 따라와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공격형 미드필더 마사를 최전방으로 올린 가짜 9번 제로톱 전술이 팀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이순민과 밥신의 호흡이 맞아떨어지며 골ber급과 상대 공격 차단도 활발해졌습니다. 수비 집중력 또한 좋아지며 파이널 라운드 3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막아낸 점도 고무적입니다. 미니 전지훈련 효과를 톡톡히 본 황선홍 감독은 현재 자리 잡은 전술을 유지하되 부상에서 돌아온 구택을 활용하며 전술의 다양성을 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로톱은 확실히 좀 전술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톱도 필요하고 높이도 필요하고. 다음 경기는 12위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 원정에서 승리하고 12위 대구가 비기거나 지면 대전은 잔여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9위 이상 순위를 확보하며 잔류가 확정됩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오는 10일 오후 4시 30분 원정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잡고 잔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K리그2에서 일부 승격에 도전하고 있는 충남 아산FC가 모레 오후 2시 충북 청주와의 원정에서 리그 마지막 경기를 갖습니다. 승점 57점으로 리그 3위인 아산은 충북 청주를 잡고 승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는 리그 2위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위는 1부 리그 11위 팀과 홈과 원정 한 경기씩 진행하고 3위부터 5위까지는 준 플레이오프 경기를 거쳐 승리한 팀이 1부 리그 12팀과 맞붙어 승격팀을 가립니다. 하나이글스가 올해 FA 투수 최대화로 평가받는 엄상백과 4년 총액 78억 원의 조건으로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5년 KT에서 데뷔한 엄상백은 올 시즌 13승 10패를 기록하며 개인 최다승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KT 내야수 심우준을 영입한 하나는 엄상백 영입을 통해 유현진, 문동주, 엄상백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토종 선발진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일단 내년 시즌부터 이제 신축구장에서 하게 되는데 되게 감회가 새롭고 하나 이글스라는 팀이 더욱더 높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종이자 길조로 여겨지는 큰 고니떼가 당진 합덕제에 찾아왔습니다. 매년 겨울철마다 몰려오는 겨울 진객인데 올해는 평소보다 석 달이나 이르게 월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인 당진 합덕제. 온몸이 하얀 큰 새 5마리가 여유롭게 푸른 연못을 누빕니다. 오순도순 모여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어 식물 뿌리를 먹기도 합니다. 매년 겨울을 나기 위해 러시아 등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천연기념물 큰 고니입니다. 합덕제에도 매년 겨울마다 100여 마리씩 찾아오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 빠르게 관찰됐습니다. 길조로 여겨지는 큰 고니는 평소 당진 합덕제에 2월 달에 찾아왔지만 올해는 그보다 이른 11월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나들이에 나섰다 행운을 가져온다는 겨울 진객을 만난 시민들도 흐뭇한 기분입니다. 직원분들한테 고니가 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고니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 있죠. 예, 작년보다 조금 일찍 온 듯한 느낌도 있는데 아주 큰 복을 탄 것 같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봄 늪에 가까웠던 합덕제 생태 복원을 위해 2m 높이의 물을 가둔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연뿌리나 줄기들 때문에 이게 자유롭게 이착륙을 못했는데 지금 깊게 파서 물이 노출이 되니까 예년보다 일찍 이렇게 와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큰 고니의 이른 월동은 당진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발견된 큰 고니는 2마리지만 올해는 17마리나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번식 환경이나 기후변화 문제로 일찍 한국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번식지 환경이라든지 기후와 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래 시기가 빨라진 원인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소리에 민감한 큰 고니를 위한 안내문과 생태 관찰로 등을 설치해 합덕제를 재미있고 안전한 철새 놀이터로 꾸며나갈 예정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이번 주말을 맞아 깊어져가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음악회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15개국 작가가 참여한 공주국제미술제부터 장한나의 그랜드 페스티벌까지 아트앤컬처에서 조혜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울긋불긋 가을 색감이 물든 계룡산의 풍경. 캔버스 위 유화로 표현한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은 잊고 있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해 전 세계 15개국 46명의 작가의 200여 작품을 선보이는 공주국제미술제가 다음 달 15일까지 공주 임림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개최 21주년을 맞은 이번 전시 주제는 상상으로 각 나라 세계의 특성을 통해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체적으로 상상에 대한 것은
그걸 통해서 관람객 자신들이 이렇게 다시 분석해보고 그런 것을 감상하면은 좋은 감상이 되겠습니다. 국내 작가 3명의 조각 개인전도 실내와 실외에서 각각 열리는데 자연 풍경과 함께 어우러져 작품 감상에 또 다른 낭만을 더합니다. 4억 7천만 년 전에 등장해 지구 최초의 식물인 이끼류와 공룡시대를 대표하는 양치식물과 소철, 식물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1종 1,570본의 다양한 식물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리는 쥐라기 가든 식물의 탄생과 진화 특별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 등 거대 공룡과 원시의 숲속을 탐험하는 컨셉으로 영화보다 생생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물 다양성과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한 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거듭난 장한나 예술감독의 그랜드 페스티벌이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오는 10일까지 열립니다.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아, 소프라노 박혜상, 베이스 스테파노 박,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과 첼리스트 김솔 다니엘의 무대가 가을밤을 수놓습니다. 10일 폐막 공연에서는 장한나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일반 시민들도 연주에 참여하는 참여 무대 투티에서 관객과 연주자들이 함께 의미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농협 충남 세종본부가 주최하는 2024 같이 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충남도청과 고향 주부 모임, 농협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재배한 배추와 김장 재료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담근 김치 8톤은 지난 여름 수해 피해 이재민과 취약계층 800세대에 전달됐습니다.